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슈입니다. 혹시 중고차 알아보시다가 아니, 이 가격이면 새 차 사는 거 아니야?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공, 어째서 새 차만큼 비싼 건지 알 수 없는 중고 경차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SNS에서 정말 화제가 됐던 캡처인데요. 5년이나 탔고 주행거리가 11만 킬로미터가 넘은 경차가 89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되죠. 이걸 본 사람들은 이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신차를 사겠다. 이건 진짜 미친 가격 아니냐라면서 다들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볼 미스터리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가장 저렴해야 할 경차 중고가 이렇게 새 차 뺨치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머릿속의 경차는 가성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의 첫 차라든지 아니면 부담 없는 세컨드카로 딱인데 요즘 중고차 시장을 보면 이런 상식이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 시장 안에 말이죠. 경차 가격이 왜 안 떨어지는지 아주 확실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국내 시장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습니다. 일단 경차는요, 중고차 값이 잘 안 떨어져요. 거의 가격 방어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죠. 여기에 각종 세금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있고요. 또 시장 전체를 보면 소비자들이 아예 저렴한 경차를 사거나 아니면 확 비싼 차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거예요. 심지어 특정 인기 모델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가격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네티즌이 이런 경험담을 올렸어요. 레이를 사서 1년 동안 정말 잘 타고 다니다가 팔았는데 제가 샀던 가격 그대로 받았어요.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그냥 공짜로 차를 렌트해서 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이러니 중고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국내 수요만으로는 이 미스터리가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비싼 매물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터보 엔진을 단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 터보 엔진은 일반 경차보다 힘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워낙 적어서 중고 매물이 정말 귀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한정판 운동화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레어템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이 터보 모델이 귀하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사건의 진짜 결정적인 단서, 이른바 진짜 범인은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닌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딱 한 달 동안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수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매달 10만 대의 차가 우리 시장에서 사라져서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출되는 차들 중에서요, 특히 모닝이나 레이 같은 국산 경차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내 구매자들은 해외 바이어들이랑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차를 놓고 말이죠. 여기서 이 미스터리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에요. 수출업자는 차를 해외에 빨면 부가세 10%를 돌려받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게임의 룰이 다른 거예요. 국내 딜러보다 처음부터 10% 더 비싼 값을 부를 수 있는 필살기를 갖고 시작하는 셈이죠. 그럼 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더 주는 수출업자에게 팔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가격 전체가 이렇게 쭉 끌어올려지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비싸진 경차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진짜 가성비 좋은 경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티즌들의 지혜를 모아서 3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수출업자들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거예요. 귀에서 비싼 터보 모델은 일단 선택지에서 빼는 거죠. 둘째, 시야를 좀 더 넓혀보세요. 인기 모델인 모닝이나 레이만 보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덜 되는 쉐보레 스파크랑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산을 더 아끼고 싶다면 2011년에서 12년식 티아 모닝 같은 구형 모델도 여전히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아 레이나 모닝은 가격 방어율이 정말 넘사벽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쉐보레 스파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인 편에 속하죠. 물론 스파크도 감가가 적은 편이지만 레이나 모닝의 그 미친 수준까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중고 경차는 더 이상 단순하게 싸게 타는 차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금융자산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진짜 가성비 좋은 경차를 찾으려면 수출업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차를 찾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혹시 아니 이게 중고인데 이렇게 비싸다고? 하고 깜짝 놀랐던 물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씨였습니다.